여러분들께서는 면목야결하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면목야결한 세상의 평가나 지위에 걸맞게 활약하는 모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지위에 걸맞는 활약을 했음에도 박한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에 약 한 달 만에 승리의 힘을 보탠 손흥민은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와 홈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후반 44분 교체 아웃될 때까지 89분간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4-4-2 포메이션의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위치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빈 손흥민은 특히 수비에서 발군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상대 공격을 여러 차례 저지하면서 토트넘이 무실점 승리를 거두는데 힘을 보탰는데 토트넘이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친 건 지난 2월 26일 첼시전 이후 70일 만입니다. 손흥민은 후반 31분에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롱패스를 받아 상대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찬스를 잡았지만 슈팅이 골키퍼 손에 걸리는 바람에 득점 기회를 아쉽게 놓쳤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경기 후 손흥민에게 평점 7점을 줬는데 전반 경기에 영향을 주려고 분투했다며 후반 시작 10분 후 헤딩으로 중요한 가로채기를 기록한 덕분에 마이클 올리세의 득점 기회를 막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로메로가 달리는 손흥민을 선택해 패스했지만 골키퍼 존스턴까지 제치려는 도중 결국 선방에 막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도 손흥민에게 평점 7점을 매겼는데 동료들과 협력을 통해 마이클 올리세를 훌륭히 견제했다며 스피드를 통해 올리세를 막아서는 수비가 뛰어났다고 칭찬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후스코어닷컴은 크리스털 팰리스전에 출전한 선발 11명 중 손흥민에게 최저 평점을 부여했는데 평점 6.49점을 줬습니다. 이 점수는 이날 선발 출전한 11명 중 가장 낮은 점수로 최전방 투톱 일원으로 출전한 히샬리송이 6.55점이었습니다. 소파스코어도 손흥민에게 6.3점 최저 평점을 줬고 풋몹은 손흥민에게 6.7점을 매겼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사실 손흥민이 최저 평점을 받을 경기를 했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메이슨 감독은 공격수인 손흥민에게 수비적인 역할을 기대했고 손흥민은 전술에 따라 수비적인 역할에 치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손흥민이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케인은 이 경기에서 결승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한 달 만에 승점 3점을 챙기며 6위로 한 계단 올라섰는데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마지노선인 4위에 자리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승점 차도 6점으로 좁혔습니다. 다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덜 치렀을 뿐더러 토트넘의 잔여 경기가 3경기뿐이라 역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 미국의 통계 분석 전문 사이트 538는 토트넘이 4위 안쪽으로 진입할 확률을 1% 미만으로 계산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전반에만 도합 10골을 실점한 토트넘의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은 이날 안토니오 콘테 전 감독이 이식한 3백 대신 포백에 기반한 4-4-2 포메이션을 꺼냈습니다. 기존 왼 측면 공격수로 전방 배치됐던 손흥민도 해리 케인과 히샬리송 투톱보다 아래 지점에서 오가는 프리로를 맡았습니다. 왼쪽 미드필더 위치에서 뛰어 평소보다는 수비 부담이 가중된 터라 골문과 가까운 지점에서 이렇다 할 슈팅 기회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후반 11분에는 최후방까지 뛰면서 상대의 침투 패스를 헤딩으로 끊어내기도 했습니다. 8분 후에도 빠른 발을 살려 속도 경쟁에서 마이클 올리세를 제압하며 상대 역습을 무산시켰습니다. 이날 승부를 결정지은 선수는 손흥민의 단짝 케인이었는데 전반 추가 시간 오른 측면 뒷공간으로 뛰는 페드로 포로에게 논스톱으로 침투 패스를 전달한 후 문전으로 뛰어든 케인은 포로의 크로스를 헤딩으로 연결하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EPL 317번째 경기에서 209번째 골을 넣은 케인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간판 공격수였던 웨인 루니를 넘어 리그 역대 득점 단독 2위로 올라섰으며 이제 260골을 넣은 앨런 시어러의 기록을 깨기 위해 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사적인 득점을 한 케인은 토트넘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감독을 제대로 뽑으라는 것인데 현지 매체도 토트넘 핫스퍼가 감독으로 도박을 할 경우 해리 케인을 잃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영국 언론 익스프레스는 토트넘의 도박은 케인의 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3월 안토니오 콘테를 경질한 뒤 새 감독을 물색 중으로 케인과의 계약은 1년 남았습니다. 토트넘은 반드시 연장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케인을 비싸게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바이에른 뮌헨 등 빅클럽이 케인을 노리지만 케인은 우승을 원합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차기 감독도 케인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데 케인은 토트넘이 확실한 인물을 데려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름난 명장이 아니라면 그냥 이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익스프레스는 토트넘이 다음 감독 임명에 도박을 준비하고 있고 전 리버풀 스타이자 현재 바이엘 레버쿠젠 감독인 사비 알론소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알론소의 지휘 아래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 17위에서 6위로 올라섰고
유로파리그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1군 감독 경험이 한 시즌에 불과해 위험 요소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스프레스는 레비가 줄리안 나겔스만 대신 알론소를 임명하는 모험을 감행한다면 케인은 다음 시즌도 불안정하다고 느낄 것이고 케인은 이를 두려워하며 맨유로 이적을 수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케인은 맨유 에릭 테나흐 감독의 1순위 목표입니다. 테나흐는 2022-2023 시즌을 앞두고 맨유 지휘봉을 잡았는데 리빌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토트넘에서 굴욕적인 작별을 맞이하게 된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수문장 요리스 골키퍼입니다. 토트넘의 주전 수문장 요리스는 지난달 뉴캐슬전 도중 부상으로 교체됐고 이후 토트넘은 프레이저 포스터에게 골문을 맡겨왔습니다. 요리스의 시즌 아웃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포스터가 골키퍼 장갑을 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위고 요리스의 11년 토트넘 생활이 참사 경기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이브닝 스탠다드는 요리스가 올 시즌에 다시 뛸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그 굴욕적인 경기가 토트넘 생활의 마지막 출전 경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요리스는 전반 21분 만에 5실점을 내준 뒤 허벅지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습니다. 11년 팀을 지탱한 선수의 마지막 경기가 되면 그야말로 비참한 마지막이기에 팀은 그가 한 경기라도 더 뛰기를 바라나 회복세를 볼 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새로운 골키퍼 영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타임즈는 토트넘이 새 골키퍼로 에버튼 FC의 조던 픽포드와 브렌트포드 FC의 다비드 라야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픽포드는 선방을 잘하며 라야는 빌드업에 있어 탁월한 강점을 지니고 있기에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픽포드는 현 소속팀 에버튼이 강등을 피하지 못한다면 기존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영입이 가능하고 라야의 경우 올 시즌 후 FA라 새 팀을 찾고 있기에 토트넘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 새로운 골키퍼를 영입한다고 해도 토트넘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트넘의 선수단 불균형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2022-2023 시즌 종료가 다가오면서 다음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예측했습니다. 토트넘은 앞으로 새로운 감독과 단장이 오면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수단 불균형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토트넘의 중심은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 이끌고 있는 공격진에 있는데 문제는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델리 알리의 이적 후 계속해서 지적받던 문제로 지난 시즌 중반 이후 데안 쿨루셉스키가 이 문제를 조금 해소시켜준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번 시즌에 부진에 빠지면서 문제를 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선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샬리송도 부진했고 다른 공격진은 모조리 임대해서 복귀해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비진입니다. 자원은 많지만 정리가 전혀 안 된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측면 수비 자원은 한 시즌 동안 5명이면 족한데 토트넘은 무려 8명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좌우 측면 수비 영입을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선수단 불균형을 야기했습니다. 센터백도 자원은 많지만 믿을 만한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제외하면 모두 낙제점 수준입니다. 풀백과 미드필더를 영입하는 동안 센터백 보강을 하지 않은 토트넘은 이번 시즌 실점 기록이 폭등하면서 시즌 농사를 망쳤습니다. 이렇게 선수단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건 그만큼 팀이 계획적이지 않은 이적 시장을 보냈다는 의미로 이적 시장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다음 시즌 농사도 잘 풀릴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남은 시즌 토트넘이 마무리를 잘해 유로파리그에 진출하고 이적 시장에서도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토트넘이 바뀌길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손흥민 선수가 떠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듯이 구단의 기질도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토트넘이 이번 시즌부터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적인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득점왕 출신인 손흥민에게 수비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에게는 치명적이고 나이도 있어 오는 이적 시장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팬들도 손흥민 선수의 이적을 원하고 있기에 부디 손흥민 선수가 탈트넘 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